주말부터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 아니냐는 정권의 외압 의혹으로도 번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한 것인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장일치 항소 7분 전에 꺾였다. 항소 기한 종료가 11월 8일 0시였습니다. 자, 종료 6시간 전에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에 결재를 했고요. 그리고 종료 1시간 40분 전에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항소장 접수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검 반부패 부장이 항소 재검토라는 지시를 내렸고 종료 40분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지검장은 대검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결국 종료 7분 전에 항소 불허 최종 확인, 그래서 항소 포기하는 이런 초유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외압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일단 오늘 아침 신문들은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살펴보시죠. 대검에서 항소 불허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시를 했을 것이다 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항소 포기를 주도했나? 총장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다.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중앙지검장은 의견 달랐다. 나는 항소 포기 의견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선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경과를 수시로 대검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선검사는 대검찰청에 보고를 한 것이고요.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는 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관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혹시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으로 이태형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중앙일보는 이런 보도도 했더군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는 검사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사 아닌 누군가의 결정이었다는 의미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님은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뭐 당연히 항소하리라 생각하고 잠에 들었거든요. 네. 어제 아침에, 그제 아침인가요? 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네.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습니다. 몇 달 만에. 네. 제가 뭐 통상적인 거면 그렇게 올리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관례상 뭐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관례가 아니고 네. 법무부 예규에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한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뭐 대장동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심지어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도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게 지금 예규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보고라고 하죠. 네. 그렇게 서면으로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정성호 장관이 몰랐다라고 네.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 특히 반추해 보자면 지난 9월 30일 날일 네. 겁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상고 자제와 같은 언급을 했어요. 되지도 않은 거 기소하고 무죄가 나더라도 무조건 상소해서 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주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자기도 상소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고 구두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불거질 줄은 몰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구두로 지시한다.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네.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데 그게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한다. 요번에도 제가 법무부 검찰국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 네. 근무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거 같으면은 다 보고받고 조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합니다. 네. 저 뭐 민정이 있을 때도 법무부에서 온 거 받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이건 뭐 검사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게다가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각각입니다. 중앙지검장, 대검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모두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직무대행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런 얘기 없이 들어갔죠.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 합의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사의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는 바 없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데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그 즈음해서 도어스태핑, 잠시 후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신경민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의원 생활을 하던 1980년 이후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네. 이게 검찰의 규정에 어긋나요. 검찰은 무죄를 싫어하거든요. 네. 검사는 무죄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네. 물론 이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무죄가 나온 겁니다. 배임죄와 이해충돌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이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겁니다. 네. 항소를 안 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항소를 안 하는 경우를 제가 본 건 과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우 정치적인 사건인데 국민 여론이 검찰 당신들 그러면 안 돼. 항소하면 안 돼. 상소하면 안 돼. 그럴 경우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에 관련된 겁니다. 피고인이 인권을 지키다가 자기를 보호하다가 한 범죄의 경우에 검찰이 이건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경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IMF 사태 때 막 금융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가급적이면 봐주자.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역사적 맥락에서 이건 항소하면 안 된다. 법무부나 검찰의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1심 재판과 검찰이 부정부패 사범으로 받고 파렴치범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말 게 없는 무조건 항소, 기계적 자동적인 네. 그런 항소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이 간부들이 말이 엇갈리는데 네. 그걸 의식한 거죠.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 책임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정성호 장관은 그런 경우에 내 책임 아니야로 지금 가려는 거고요. 아마 총장 권한대행은 뭐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내 책임이야 해서 이번에 충성 경쟁에 합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